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명일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다른 스시집을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두 군데 업장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댓글로 쭈님이 추천해준 곳이 있어 찾아보게 되었다가 알게 된 곳인데요. 분명 방배동에 있다고 했는데 블로그를 보니 명일동에도 같은 이름을 쓰는 업장을 발견했어요. 가성비 스시집을 찾다 식사 가격을 보고 반가워서 방문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여의도의 스시 아루이와 신대방의 상남스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가격대예요. 점심 25,000원, 저녁 35,000원. 오늘은 명일동에 위치한 키세츠 스시를 소개할게요. 점심, 저녁 둘 다 1, 2부로 운영 중이셨고 저는 평일 저녁 2부로 예약을 했어요. 점심에는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운영을 하고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반, 2부는 7시 반부터 9시까지라고 해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8에서 9 좌석까지 앉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6명으로 제한을 두셨다고 해요. 서빙과 뒷주방을 도와주시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 셰프님 혼자 전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명일동에 있는 키세츠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보통 스시집에서 처음 달걀찜을 내어주시는데요. 이곳은 달걀찜이 아닌 순두부가 준비됐어요.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일본식 달걀찜이 약간 푸딩 같은 질감이 순두부가 연상되기도 해요. 위에는 게살로 만든 소스라고 하던데 독특했어요. 단맛과 구수한 맛이 있는 게 된장 같기도 하고 살짝 카레 같은 향도 돌아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달걀찜 대용으로 준비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셰프님이 혼자 점심부터 저녁까지 총 4바퀴 회전을 돌리며 음식을 준비하시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달걀찜은 좀 힘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찾아 재미와 맛을 주니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메뉴도 신박했는데요. 우뭇가사리예요. 어릴 때 여름만 되면 콩국물에 말아서 함께 먹었었는데 이렇게 샐러드처럼 드레싱을 뿌려 내어주셨어요. 폰즈 소스는 아니었고 씨겨자가 들어갔는지 상큼한 샐러드에 뿌려 나오는 드레싱이었어요. 이 요리를 처음 먹어보는 분들이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고소한 콩국물에 말아먹은 우뭇가사리 기억이 있어 좀 색달랐어요. 만약 상큼함을 살리고 싶으시면 함께 나온 새싹이나 채소 비율을 좀 더 높이셔서 샐러드처럼 섞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시미가 준비됐는데요. 광어예요. 다시마에 숙성한 광어를 두툼하게 썰어서 다시 다시마에 올려놓고 계세요. 광어는 2점씩 주셨는데요. 꽤 두께감이 있어요. 젓가락으로 짚는데 약간 꾸덕한 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셰프님이 한 점은 소금, 한 점은 간장에 먹으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광어는 먹자마자 향긋하면서 상큼한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데 유자 껍질을 넣으셨나 했더니 나중에 스시를 만들 때 알고 보니 이곳은 청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청귤을 살짝 광어살에 뿌려주셨나 봐요. 상큼함이 가하지 않고 은은하게 나는 게 소금과 만나니 광어 맛을 더 깔끔하게 해줘요. 광어는 도톰한데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다시마에 숙성되면서 수분감이 살짝 빠지면서 기름이 올라왔어요. 약간 정갱이 같은 통통 탱글한 느낌도 있는데요. 소금기가 만나 깨끗한 단맛도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껍질을 살린 도미인데요. 트러플 오일을 발라 토치로 한번 구워주셨다고 해요. 도미에 트러플 소금도 아닌 오일이라 어떤 조합일지 궁금했어요. 이거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트러플 오일에 불을 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먹자마자 딱 구운 옥수수의 단맛이 생각났어요. 그냥 트러플 오일만 발라주셨으면 도미의 기름기와 잘 어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불로 한번 그을려주시니 이 지방기가 잘 스며든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옥수수의 단맛이 느껴지고 재밌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사실은 이날도 와인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식사 가격에 비해 콜키지가 좀 비싸더라고요. 와인은 병당 2만원, 위스키는 3만원이라고 해요. 주류 리스트를 보니 사케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 저는 이날 사케를 한 병 주문했어요. 혼자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잔 먹기 좋게 작은 사이즈의 사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에 있는 쇼치쿠바이 나마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매진되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가모츠루 혼조조를 주문했어요. 이 사케는 단맛이 거의 없었어요. 깨끗한 얼음이 생각나는데 소다맛 아이스크림처럼 그 소다 향이 살짝 나더라고요. 아주 드라이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이라 편하게 한 잔 마시기 좋았어요. 다음은 농어가 준비됐어요. 위에는 참치 내장 젓갈인 슈토가 올라갔는데요. 흰살 생선에 가끔 이 슈토를 올려주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젓갈 향이 강해서 사실 호불호가 있는 재료인데요. 이곳은 내장만 올린 게 아니라 파와 깨를 올려주셨는데 이 내장이
콤콤함을 잡아주고 고소함을 더해줬어요. 이 조합이 좋더라고요. 파향도 적당하게 나는 게. 참치 내장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정도라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농어는 이날 탄력감도 좋았고 쫄깃쫄깃했어요. 농어 자체가 맛이 막 강한 생선이 아니라서 이런 소스들을 더해주니 좋네요. 이번에는 참치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무려 참다랑어 뱃살인데 어제 해동한 거라 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며 타다키식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로 내어주셨어요. 참치를 살짝 불질을 해서 위에는 파와 일본 고춧가루인 시치미를 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위에 간장이 아닌 장어우에 뿌리는 타레 소스를 얹어주셨는데 이 소스가 짠맛과 단맛이 강해 참치 맛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소금을 뿌려주시던지 간장만 살짝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불을 가해서 참치의 기름기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그 기름기가 이 타레의 단맛과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셰프님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장국도 앞에서 끓일 수 있게 불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설비를 하셨더라고요. 장국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장국은 아주 묽은 편은 아니었고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순두부에 나온 그 비슷한 향처럼 익숙한 맛이 나던데 이 집 된장 맛이 좀 특별한 것 같네요.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첫점으로는 아까 다시마에 숙성한 광어예요. 이곳은 스시에 와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원하는 만큼 와사비를 얹고 간장을 발라서 먹어야 하는데요. 이곳의 스시는 생선도 좀 도톰하고 밥의 양도 적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밥의 수분감은 꽤 많은 편이었고 소금간은 거의 안 느껴지고 초향도 많이는 없어요. 단맛이 꽤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사시미로 먹었던 광어 자체의 맛이 샤리의 단맛 때문에 조금 묻히는 느낌이 드네요. 광어 스시가 나오고 바로 튀김이 나오더라고요. 튀김은 청어를 시소에 싸서 튀겨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보기에도 바삭하니 먹음직스러웠고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튀김이 맛이 강할까 스시를 한두 점 더 먹은 다음에 먹고 싶어서 다음 스시가 나온 다음에 먹었어요. 두 번째는 참돔 스시가 나왔는데요. 참돔은 2점씩 겹쳐서 스시로 만들어 주셨어요. 도미에도 아까 참치 위에 올라간 타레 소스가 발라 나왔더라고요. 이곳의 셰프님은 단맛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샤리 자체도 단맛이 좀 많은 편이긴 했는데 참치에도 그렇고 간장이 아닌 타레 소스를 많이 쓰셔요. 참치처럼 아주 안 어울리진 않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좀 단맛이 강하다 보니까 생선 자체의 맛을 못 느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네요. 그 다음 청어 튀김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깻잎전에 고기가 아니라 기름이 넉넉한 생선이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아주 바삭하게 튀겨냈는데 맛 자체가 임팩트가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스시가 좀 넉넉히 나온 다음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이번에는 농어가 준비됐는데요. 안에는 묵은지가 들어갔다고 해요. 위에는 깨를 뿌려주셨고 와사비만 살짝 얹어서 먹으라고 건의해 주셨는데요. 이곳은 고소함을 좋아하시는지 깨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회전초밥집에 있는 광어 위에 묵은지가 올라간 초밥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또 재미있는 게 이게 묵은지가 생선 안에 있으니 생선의 맛과 질감이 먼저 느껴지면서 생선 맛에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농어는 아까처럼 쫄깃탱글한데 안에 들어간 묵은지도 아삭아삭하니 다 힘이 있는 식감이었고 묵은지의 신맛이 왠지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왼손으로 스시를 먹는 걸 알고 셰프님이 첫 점부터 왼쪽으로 스시를 주셨는데요. 이날 간장이 안 발라져 있어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주시더라고요. 방문했을 때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참다랑어 중뱃살인 주도로예요. 참치 안에 채 썬 양파를 넣었는지 참치 안에 아삭아삭한 식감과 살짝 알싸한 향이 느껴져요. 원산지 표시를 보니 스페인 참치라고 하던데 참치뿐 아니라 이곳에서 쓰는 원산지들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잘 표기하고 계셨어요. 참치는 기름기가 좀 있는 편이었고 참치 자체의 맛은 좀 강하지 않아서 저는 초생강을 하나 곁들여 먹으니 상큼함이 더해지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한치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한치는 기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기성품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영상으로 소개했다고 한 신내방의 상담 스시에서도 제가 장어리를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에 셰프님이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을 손님에게는 푸짐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매일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이런 좋은 재료들을 공수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가격대에 충분히 납득이 돼요. 아무래도 직접 손질하는 것보다는 단맛이나 향이 덜하지만 안에 시소를 넣어 향긋함을 더해주고 조금 더 맛있게 준비해 주시려는 셰프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어가 준비됐더라고요.
전어는 초절임을 했는데 이게 손질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호불호가 강한 편이라 사실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이 초절임한 전어가 나오니 등푸른 생선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주 살짝만 거의 스쳐 지나갈 정도로만 초절임이 돼서 콩콩한 느낌은 거의 없었고 수분기만 살짝 나가면서 탄력감 있는 식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엽장이 단맛 있는 샤리 덕분에 오히려 초절임의 콩콩함이 거의 안 느껴져요. 위에 올라간 파와 깨가 비린향과 콩콩함을 잡아주고 이 집의 샤리 덕분에 등푸른 생선의 비린향이나 초절임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오마카세에서 성게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로 추가 주문이 가능했는데요. 이날 손님이 저 포함 6명이었는데 4분이 추가로 성게알을 주문했어요. 성게알에 발라주시는 것도 혹시 타레 소스인지 여쭤보니 맞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성게알은 국내산 해수 운이었는데 의외로 단맛이 좋더라고요. 요즘 성게알을 맛있게 먹은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해수 운이는 바다의 짠맛이 강하지 않고 단맛도 꽤 있었어요. 이 성게알 자체의 맛이 좋아서 간이 강한 타레 소스보다는 그냥 간장이나 소금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간장새우예요. 새우는 머리를 잡고 내장을 빼서 함께 먹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간장새우 엄청 오랜만에 먹었는데 머리에 내장 향이 더해지니 크리미하면서도 녹진함이 더해져 간장의 짠맛을 좀 융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 맛이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연어인데요. 연어는 미리 간장에 재워 놓으셨다가 이렇게 덮밥 형태로 내어주셨어요. 사실 묵은지가 들어간 농어스시나 간장새우, 연어까지 제가 평소에 즐겨 먹거나 자주 먹는 재료는 아닌데요. 흔한 재료를 아주 조금씩의 변화를 줘서 색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묵은지를 생선 밑으로 깔려주시는 거나 간장새우에서도 새우장 머리를 내장에 함께 비벼 먹으라고 한 거, 그리고 이 연어도 그냥 스시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간장에 절여 덮밥 형태로 내어주셨는데요. 이런 재미와 맛의 다양성을 주려고 신경을 쓰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격 면에서 제한된 식재료로 조금 다양성과 재미를 주려는 셰프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건 평소에 스페셜 코스 요리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오늘은 서비스라고 내어주셨어요. 농어 껍질에 광어가 들어가 있고 아까 나온 참치 내장을 같이 버무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파와 깨가 들어가 있어 자칫 비리고 향이 강할 수 있는 내장 향을 고소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비벼져 있으니 맛도 튀지 않고 좋았어요. 딱 술 한잔 하며 먹기 좋은 안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식사로는 차가운 메밀이 준비됐는데요. 이곳은 스시를 놓아주는 접시에 다른 요리들의 접시를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다른 스시집에서도 이렇게 서비스하는 곳들이 있긴 한데 이곳은 내어주는 요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모밀은 짜지 않아 국물과 함께 마시기 좋았고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저는 아직 차가운 모밀이 반가웠네요. 디저트로는 모찌리 도우가 나왔어요. 질감은 좀 크림치즈처럼 약간 꾸덕한 스타일이었고 위에는 새콤함이 있는 깨소스 같은데 이 모찌리 도우와 함께 먹으니 고소함을 더 살려주네요. 이렇게 오늘 명일동 키세츠 스시에서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정말 우연히 찾은 곳이었는데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스시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샤리는 좀 질고 단맛이 강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술 한잔하며 식사도 하고 안주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업장의 스타일이고 이곳만의 재밌는 색이 있어서 좋았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듯 맛이 강한 타레 소스를 많이 쓰는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생선 본연의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도우미, 참치, 튀김, 우니 등 조금 더 재료의 맛을 살리는 소스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바이.